프리덤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좋은 수익 그리고 좋은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뛸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함께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던져주면 저도 너무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연초의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못한 듯 합니다. 연말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상치 못할 정도로 정말 높게 시장이 좋았는데요. 지금 연초에는 우리가 시장을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장의 상승을 끌어왔던 것은 FOMC 이후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부터죠. 그래서 시장은 올해 금리를 3번이 아닌 무려 6번에서 7번 정도까지도 인하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이 시장의 기대감과 현실이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조금은 위축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온 이제 FOMC의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 FOMC 이 의사록에 공개가 되고 난 뒤부터 미국의 3대 지수가 이틀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사록에서 금리 정점은 인정했으나 인하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파월이 이미 FOMC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몰랐던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시장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의사록에서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앞으로 당분간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6번, 7번이 되려고 하면 사실 거의 매번 FOMC 회의 때마다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어렵다라고 이제 시장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특히나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은 높지만 필연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과도하게 가지고 그게 6번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니까 자동 조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나오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고 최신 지표에 의존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에 좀 찬물을 좀 끼얹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대감과 단순히 찬물을 끼얹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재 홍해 사태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홍해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결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다국적 군함에 TF를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란이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위기감이 발생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3% 이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까지 사망자가 3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은 이 배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은 거의 이스라엘로 지금 아예 타겟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적들이 재앙을 일으켰고 강경한 대응이 신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진짜 이 중동 국가들은 이 신의 이름이라는 이 내용이 정말 우리나라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의 뜻, 신의 이야기 이런 문구를 갖다 붙였다는 것은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약간 종교에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취해 있는 국가인데 이미 그 앞서서 바로 직전에 후티가 또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했다라고 하죠. 무려 3차례의 폭발에 대한 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폭발 목격 직후에 이란에서 지금 폭탄 테러가 발생한 거거든요. 이미 이란은 그 직전에 지금 2위의 장군이 테러로 사망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지금 긴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렇게 강경한 대응이 나오다 보면 걱정되는 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최근에 홍해가 막힌 거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아라비아 반도 왼쪽이 홍해, 오른쪽이 호르무즈 해협인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땅 앞에 있기 때문에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가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나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하루의 석유 운송 규모가 지난해 평균 1,500만 배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홍해 사태가 하루 물량이 300만 배럴입니다. 홍해보다 정확하게 5배의 석유 운송이 많습니다. 이게 석유만 있겠습니까? 다른 물류까지 본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홍해까지가 문제가 돼 있는데
이 호르무즈까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국제유가가 80불을 넘어서 100불을 찍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이미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3%가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70불대 중반대까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80대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 재차 다시 나오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고 시장이 그 금리 인하를 빠르게 반영을 해서 혹은 과도하게 가져와서 시장을 끌어왔는데 인플레가 다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방금 전에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얘기했었죠. 지금 시장은 자동 조향 장치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 최신 경제 지표에 의존한다라고 했는데 이 최신 경제 지표에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시장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초에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고 움직이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2023년은 상고하저를 얘기했지만 2024년은 오히려 반대로 상저하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시장이 단기간에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될지 하락으로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이란에 대한 문제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홍해에 대한 긴장 때문에 우회를 택한 화물 규모가 262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죠. 이미 인플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세계 최대의 해운사인 머스크도 운항 재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운행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해운사들도 운행 중단에 대한 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12개국이 후티 홍해 위협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란과의 갈등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에 보통 시장은 연초에 새로운 그 해의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상승하는데요. 올해는 그런 흐름이 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우니까요. 시장을 조금 연초에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 너무 큰 것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찾아야 된다.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바닥에 있는 주식을 찾아야 된다라고 알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6월 달부터 바이오주를 얘기했었죠. 바이오 제약 바이오를 얘기할 때 사실 그때 대부분의 증권사와 시장은 바이오 제약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지금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6월 달부터 얘기했을 때 투자했다라고 하면 정말 높은 수익을 봤을 거예요. 홍해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벌어지자마자 제가 해운주와 관련된 물류 관련된 것들이 상승할 것이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지 끝나지 않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할 땐 늦어요. 올해도 저는 시장에서 남들이 관심 갖지 않는 섹터를 우리가 미리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투자를 해야지 그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낮은 지점에서 열심히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나중에 시장에서 뒤늦게 관심 갖고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정말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지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리스크가 발생을 해서 손해를 좀 크게 보는 것보다는 최대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천천히 사모은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안 된 이번 주에도 저희 멤버십에서는 높은 수익을 또 거둔 인증들 또 많이 올려주셨죠. 정말 축하드리고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